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무대 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경지에 지어놓은 도시나 마을에서 살아간다. 각자의 주소는 우리가 만든 문자나 기호로 표시되고 모든 책은 우리가 만든 상징인 글자를 사용한 단어로 쓰여진다. 우리는 돈으로 책이나 다른 물건들을 살 수가 있는데 돈 역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날은 돈이 컴퓨터 서버 간의 케이블을 따라 거래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처럼 공중으로 이동한다. 심지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돈으로 보이지 않는 권리들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 남들보다 먼저 탑승할 권리,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시중들게 하는 특권 같은 것이 있다. 우리는 모두 오직 인간의 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회적 실제의 세계에 살고 있다. 바위와 나무, 사막과 바다가 있는 지구 자체는 물리적 현실이다. 사회적 현실이란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 집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표면의 한 덩어리가 국가라는 것에 동의하고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여왕처럼 지도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사람들이 그저 마음을 바꾸기만 해도 사회적 현실은 순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1776년에는 13개 후 영국 식민지가 사라지면서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중동에서는 토지의 한 구역이 이스라엘인지 팔레스타인인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가 사회적 현실의 사실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사회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은 필연적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자의적인 관계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 같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더 좋다고 느끼며 친환경 라벨이 붙은 커피의 맛을 라벨이 없는 똑같은 커피 맛보다 더 좋게 느낀다고 한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현실이 정해지면 실제로 예측을 통하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버린다고 한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다. 사회적 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리사 펠드만 베르는 다음 5단계인 5C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술과 음악을 만들게 해주는 바로 그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는 흙바닥에 선을 긋고 그것을 한 나라의 국경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경이라는 사회적 실제를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토지 영역에 시민권이나 이민같이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국가 간 경계들은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적 실제다. 둘째, 국가와 국경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뇌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뇌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개 언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기름 좀 넣어야겠다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내 몸이 아니라 자동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곧 주유소로 운전해 가서 차에서 내린 다음 카드를 건네어 결제하는 등등의 일을 할 거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뇌가 이런 특징들을 떠올리고 당신의 뇌도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엄밀히 말하면 작은 규모의 사회적 현실에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차와 내 차가 교차로에서 만났고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면 당신도 내 손의 움직임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도 나처럼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확장되고 지속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상징보다는 언어가 효율적이다. 말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 나라의 교통법규를 가리켜서 시행하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딱히 떠오르는 수단이 없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위한 법과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를 확실히 모방하면서 배워나가는 뇌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린 뇌들을 세상과 연결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규범들을 가르친다. 친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친참들이 살아남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사람이 살기 힘든 오지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중 다수가 죽은 1800년대 탐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들 중 살아남은 탐험가는 그 지역의 원주민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었다.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낯선 기후에서 생존하기 위한 온갖 비결을 가르쳤다. 모든 삶이 모방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넷째, 광대한 지리적 규모로 구성원 상호 간에 협력하는 데가 필요하다. 콩통조림 한 캔을 꺼내기 위해 주방 찬장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가장 평범한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그 콩을 심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을 만들 금속을 채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은 다른 사람들이 발명해낸 기술과 도구들을 사용해 누군가가 나무와 못, 벽돌로 힘들어 지은 상점으로 콩을 운반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만든 돈으로 당신은 통조림을 결제하고 사왔다. 공유된 사회적 현실 덕분에 이 사람들 수천 명이 제때 제곳에 있을 수 있고, 그리하여 당신은 콩통조림으로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압축이 필요하다. 압축이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 내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복잡한 능력이다. 당신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신경세포가 있어서 다양한 속도로 일제히 발화하는 무수한 작은 신경세포들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큰 신경세포는 작은 신경세포들로부터는 모든 신호를 나타내지 않는다. 중복되는 것을 줄임으로써 그것들을 요약, 달리 말하면 압축한다. 압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커다란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에게 압축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압축이 사회적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압축은 당신의 뇌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심리학에서의 추상화란 그림이나 상징들의 세부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을 말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추상화를 사용하면 와인 한 병, 꽃다발, 금시계처럼 전혀 비슷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을 모두 성취해낸 것을 축하하는 선물들로 이해할 수 있다. 뇌는 이러한 물건들에서 물리적 차이를 압축해내고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물건들의 유사한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추상화는 또한 하나의 물리적 대상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부과할 수도 있다. 와인 한 잔은 한편으로 친구들이 축하해라고 외칠 때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직자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읊조릴 때에 쓰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때 두뇌의 복잡성은 익숙하지 않는 계단을 오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권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사회적 사다리를 오른다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또 다른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추상화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 추상화는 당신의 뇌가 과거 경험의 일부를 요약하여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유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해준다. DNAPD를 압축을 가능하게 한다. 압축은 감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감각 통합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추상화는 매우 복잡한 우리 뇌가 물리적 형태가 아닌 사물의 기능을 기반으로 유연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창의성이다. 그리고 당신은 의사소통, 협력, 모방을 통해 이러한 예측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5가지 5C가 인간의 뇌에서 사회적 현실을 만들고 공유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모든 동물의 뇌는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물리적 환경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밖의 것들은 무시한다. 하지만 인간은 적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세계로부터 뭔가를 고르기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의 새로운 기능들을 집단적으로 보태어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의 적소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현실은 놀라운 사실이다. 인간은 밈이나 전통, 박 같은 것들을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여기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의 사회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를 둘러싼 완충장치다. 사회적 현실은 또한 커다란 책임을 동반한다. 사회적 현실은 너무 강력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전자의 진화의 속도와 과정을 바꿀 수 있다. 사회적 현실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저 공유만 할 때에도 인간의 진화 경로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연료를 연소시키는 기술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더 통제하기 어려운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냈다. 사회적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의 뇌는 자신을 오해하고 사회적 현실을 물리적 현실로 착각해 온갖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현실은 실제로 객관적 사실이지만 이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실체다. 그리고 이 사회적 실체를 창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현실들은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실체다.